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영우 후보는 이 전직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포천 그쪽에서 국회의원 하셨죠. 그렇죠. 포천, 연천, 가평 쪽이죠. 네네. 예, 예. 원래는 이제 YTN 기자 출신이고 저와 같은 기자 출신이고 또 옛날에 국회에서는 또 국방위원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를 바꿔서 동대문 갑 지역에 경선을 통과해서 이제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고 거기가 상대 후보가 이제 안규백 지금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의 전략 공천 위원장이죠. 네네. 자, 우리 어벤져스 구독자 여러분한테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어벤져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정론을 이끌어가는 우리 이현종 우리 의원님 이렇게 뵙게 돼서 오랜만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입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 드립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 갑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판 승리할 때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꼭 승리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동대문은 그래도 우리 우파한테 좀 국회의원을 많이 했었고 옛날 김영구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의원, 뭐 장강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언제부턴가 계속 이제 이 좌파들한테 다 돼서 지금은 이제 옆 지역구는 장경태가 지금 국회의원이고 이쪽은 안규백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고 이번에 그쪽은 김경진 전 의원이 이제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김영우 의원이 열심히 또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지난번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경동시장을 한번 찾아갔었는데 분위기가 꽤 좋았죠. 그만큼 서울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뭐 먼저 앞에 간단한 소식 좀 전해드리고 좀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성남으로 출동했습니다. 성남이 어디죠? 바로 이재명의 이제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성남으로 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분당을 방문했는데요. 분당 가불 지역에 안철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 여기가 이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을 일단 방문해서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또 여기 또 모였습니다. 참 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 오늘 간 모습 잠깐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분당 성남 지역에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남 지역 중에서 이제 성남 중원 말고 이 누구죠? 수정 지역 거기에 이제 장영하 후보가 열심히 또 뛰고 계시죠. 장영하 후보와 함께 만났고 성남 또 분당 가불로 와서 가불에서 지금 김은혜 안철수 후보와 함께 또 이렇게 선거운동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참 가는 데마다 인파들이 아주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동시장 올 때도 어마어마했죠. 대단했죠. 네. 제가 사실 우리 동대문 갑에서 지금 8달째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셨을 때 정말 이렇게 많은 인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또 이제 정치 경력이 그래도 꽤 있는 사람인데 네네.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당원들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나오는 걸 제가 좀 봤어요.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신드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뭔가 좀 국민의힘이 약자를 생각하는 것 같다. 약자와의 동행 같은 게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권력에는 대항하고 저항하고 약자 편에 있는 사람 같다. 그다음에 말을 똑부러지게 잘한다. 네.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런 게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역대 어느 공천보다도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네. 저도 경선 많이 해봤는데 그 경선 날짜를 미리 알려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경선 운동은 언제 하고 여론조사는 언제 들어간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이틀 동안입니다. 그리고 경선 그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당사자한테 알려주는 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민주당은 안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투명하다. 절차를 믿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당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완전히 지금 사당화의 길을 가는 데 비해서 그런 그 투명하고 절차를 지키는 그 대목에서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요 오늘 보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영리한 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중앙지법에 재판 받으러 갔어요. 자, 이 이재명 대표는 재판 받으러 갔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으로 갔습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의 그 정치적 고향이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라 했냐면 그 성남의 수정의 장영하 변호사하고 유세를 했는데 네. 대장동 백현동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 우리가 이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장영하 변호사를 띄웠고요. 네. 장영하 변호사는 이제 굿바이 이재명, 네. 굿바이 그 책을 범죄꾼, 썼죠. 맞아요. 책을 2권 쓴 네. 이런 데 그 훌륭한 분인데 그다음에 그 옆에 후보가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한 게 성남 중원구거든요. 네네. 중원 거기 윤영찬 떨어지고 떨어진대죠. 비례 철새 이수진 비례 이수진 이분은 이게 라임에서 500만 원 받은 걸로 재판 중이잖아요. 맞아요. 이 지역의 윤용근 변호사, 윤용근 이분이 변호사인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진짜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이분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면사무소의 사원으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다시 중학교를 졸업해서 야. 충남대 노석에 변호사까지 한 네. 정말 스토리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안철수, 김은혜, 그다음에 장영하, 윤용근 변호사 네 명이 정치적 고향이 이재명, 네. 성남을 이렇게 반드시 수복해서 4대 빵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네. 참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 받으면서도 상당히 뒷골이 땡겼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원희룡 후보가 뛰고 있고 또 오늘 또 자기 성남 지역 가서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또 휘젓고 있고 자 본인은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참 이 아이러니가 아니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홍영표 의원 이제 탈당을 했죠. 탈당을 했는데 오늘 방송에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과반 일당이 되겠다. 오히려 그 이상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아주 이재명을 그냥 그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은 뭐 사실 이 친문의 좌장이었고 그래도 꽤 정치 경력도 있고 뭐 하신데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일당을 하고 최소 과반은 넘을 것 같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냥 뭐 립 서비스를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홍영표 전 그 원내대표죠. 그죠? 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한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이재명 사당화로 가고 있느냐를 완전히 지켜본 거죠. 네네. 방탄도 이런 방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홍영표 전 그 의원님은 저도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뭐 노조 운동도 하셨고 네. 뭐 했습니다. 원내대표 하면서. 근데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정말 민주당의 민주가 전혀 없고 친명 아닌 인사들은 거의 다 지금 잘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아마 정치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지금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은 가장 근데 이제 위험스럽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저도 이제 국방위원장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그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그러네요. 정말 급진 좌파 종북 세력 또 전문 시위꾼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들어오는 지금 침투로를 만드는 네.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번 그 총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한 석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사실 그 서울 동대문 가보러 온 것이고요. 이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처음에는 민주당이 무슨 뭐 윤정부, 윤정권을 심판한다고 그랬지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은 반명, 그러니까 이재명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시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아까 비례정당 이야기 하셨는데 그 비례정당의 핵심 멤버인 진보당이 있습니다. 진보당이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10가지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 공약의 첫 번째가 검찰청 해체 및 검사장 직선제 도입. 그다음에 100억 이상 자산가에게 상속세 최고세율 90%.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주 4일제를 하면서 임금 삭감이 없도록 하겠다. 근데 요거에 참 숨긴 게 이 진보당의 강령에 보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니까 그거는 살짝 숨겨놓고 그리고 또 했는데 검찰청 해체하겠답니다. 그럼 누가 범인들 누가 잡죠?
제가 이제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청 해체에 동의합니까? 묻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그 이 공약들 원래는 이제 그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다 여기 주장했거든요. 네. 실제는 공약으로 이게 뺀지는 모르지만 이걸 이게 동의합니까? 묻고 싶고 그다음에 상속세 90%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폐지한 나라만 한데 이재명 대표 동의합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네. 이재명 대표 이거 동의 안 하면 이거는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정당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진보당이 공약에 동의하는지를 밝히고 동의 안 하면 빨리 이게 지금이라도 해체하고 그 트로이 목마 위성정당 있잖아요. 네. 만약에 동의한다면 떳떳하게 국민 앞에 밝혀서 심판을 받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개혁신당이 맡고 있죠. 글쎄 뭐 여기 뭐 공천할 게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번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면 정치적 생명을 정치적으로 생존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화성을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공영훈 현대자동차 전 사장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정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이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개혁신당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이 요즘 많이 후회를 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특히 이쪽 화성을 지역이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젊은 또 여성분들이 많이 살고 이 30대 마음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이준석이 반패이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없대요 거기에. 거기다가 어르신들 그 저 지하철 그거 저 뭡니까 공짜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르신 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이준석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낙연 당하고 이제 네, 깨졌죠. 합당하면서 뭐 열 하루 만에 다시 이제 분당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자기 중심도 잃었고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갔고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거의 언론에서도 이렇게 반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상한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지지율도 보니까 정말 그 진보당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 네네.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잊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좀 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어떤 가치 정립이나 철학적인 정립보다는 주로 이제 싸움닭처럼 싸움만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우파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많은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됐는데 역시 좀 더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쌓았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글쎄요 어떻게 제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국회에 입성한다는 거 굉장히 좀 난망이죠. 네. 이런 상태라면. 네. 우리 서 변호사도 옛날에 한번 이준석 절대 못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제가 보기에 김종인이가 이준석인데 못 들어가면 끝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끝납니다. 둘 다 끝났어요. 이준석도 끝나고 어허. 그다음에 김종인의 정치 생명도 끝났다. 이분도 이제 뭐 이번에 실패하면요 아마 이제 쓸쓸하게 불명예스럽게 정치판에서 이제 영구 퇴출된다. 네. 둘 다 끝나도 저는 봐요.